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,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. 호시노 유키노부, 일본의 SF 만화 작가입니다. 홋카이도 출신이고요. 54년생이고 나이가 꽤 되셨죠? 그래서 75년도에 데뷔를 하시고 그 이후에 꾸준히 하드 SF 장르의 만화들을 많이 그려오셨습니다. 그래서 보면 아서 클러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단 작품들 바로도 그렇고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오마주한 2001 야화라는 시리즈가 있을 정도거든요. 그래서 이분의 특징을 치밀한 구성과 탁월한 화풍 그리고 장대한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읽어보시면 과연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분의 작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. 그 아까 말씀드린 2001 야화 같은 정통 우주 SF. 두 번째는 대체 역사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설화라던가 기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요러요러해서 이런 전설이 남았겠다라고 상상을 해서 그리는 그런 장르도 곧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. 요녀전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. 그렇죠. 요녀전설 같은 거.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레인맨이라는 작품을 연재를 하셨는데 SF긴 SF인데 초자연 현상 뭐 예를 들면 심령연상. 사이코메트리라던가 뭐 폴터가이스트라던가 신령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보려는 그런 초심리학이라던가요. 그렇죠. 네. 굉장히 일단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. 그렇죠. 특히 저는 그 요녀전설이나 멸망한 짐승들의 바다 이런 작품들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실제로 있는 일 같아요.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대체 역사물로서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문로스트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세련된 작품이고 저도 이제 이 작가는 장편보다는 단편 작가구나. 그 아이디어가 너무 많고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임팩트를 주는 거에는 능하지만 장편으로 가면 좀 뻔한 전개 같은 게 있어요. 뻔한 전개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느낌?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강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클리셰적인 구조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. 우주 대항해 시대를 그린 작품이고요. 지금 우리가 우주선을 쏘면 보이저호보다 훨씬 빨리 쏠 수 있잖아요. 왜냐하면 기술이 더 발전했으니까. 그럼 그 우주선은 언젠가는 보이저호를 앞질러 갈 거란 말이에요. 뒤늦게 개발된 기술로 앞서 출발한 우주선을 앞지르거나 만나거나 뭐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발상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맨 초기에는 일단은 혜성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. 혜성에다가 난자와 정자를 얼려가지고 싣고 그 다음에 혜성을 핵융합 시켜가지고 가속을 해요. 그런데 여기서 이 난자와 정자가 로빈슨 부부의 정자와 난자였어요. 이 사람의 일가가 이제 우주 식민지를 뭐 건설하고 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? 그렇죠. 그렇게 해서 애들이 좀 커가지고 얘네들이 오즈마라는 행성에 내리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미 혜성을 출발시킨 지는 375년이 흐른 상황이었죠. 그런데 그 375년 동안 인간은 가만히 있었는가? 그렇지 않잖아요. 인류가 그 태양계 외곽에서 반물질 행성을 발견합니다. 인류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이걸 삼고 그래서 항성 간의 순간 비행도 가능하게 됩니다. 이제 로빈슨 부부의 아들이 지구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자기 부모님이 이 정자와 난자를 실어서 이제 떠나보냈다는 걸 알아요. 이제는 우리가 그 떠나보낸 애들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. 얘네들보다 먼저 가서 얘네들이 정착할 그 행성을 테라포밍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살기도 좋고 네. 풍요로운 행성이 되어 있었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은 속죄라고 할까요? 그렇죠. 그런 걸 한 거죠. 네. 정말 망망대해에 그냥 떠나보낸 거니까. 그래서 300년 후에 이 행성에 도착할 너희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남긴다. 형제들이여. 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기도 합니다.
저는 이 에피소드 좀 되게 짠했는데 커크 9000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얘가 50년 전에 얘를 실은 무인 탐사선 디스커버리가 떠났는데 더 후에 50년 후에 출발한 초공간 우주선이 따라잡습니다. 그리고 이 커크 9000에게 지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교육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 초공간 우주선의 함장이에요. 이분이 커크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근데 무시를 합니다. 왜냐하면 일단은 지구까지 이 뭔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안테나가 망가져가지고 사실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고, 근데 그 와중에 후에 출발한 우주선이 이 디스커버리를 이미 따라잡았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커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독을 견디면서 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. 헛수고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도저히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, 왜냐하면 커크는 지금 이 우주선을 발견을 한 다음에 미지의 다른 문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인류 외의. 그래서 인류 외의 문명을 만났으니까 내가 지구에 대해서 알려야겠다, 인류에 대해서 알려야겠다 이러면서 막 애타게 막 부르는데, 저기요 그 미지의 문명입니까? 막 이러면서 막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우주선은 커크를 무시하고 떠나죠.